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고 깔끔한 올가미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일단 한번 감았죠. 감쌌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로프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접었죠. 접은 상태에서 지지대 방향으로 3회 이상 감아줍니다. 감았죠. 이 로프를 3회 이상 감은 가운데 속으로 넣어서 당겨주면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감은 후 짧은 로프를 반으로 접습니다. 접었죠? 이 접은 상태에서 지지대 방향으로 3회 이상 감아줍니다. 둘, 셋, 이번 4번 감겠습니다. 세서 끝가닥을 이 고리 속으로 4번 감았으니까 4개의 고리 속으로 통과시키겠죠? 그래서 통과시킨 후 강하게 당겨주면 되겠죠. 고리를 달라붙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고 깔끔한 올가미 매듭법이었습니다. 깔끔하죠? 이번 시간에는 불히치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겹쳐줍니다. 겹쳤습니다. 겹친 부분을 앞으로 당겨주면 하트 모양이 되죠. 이 부분을 반대 방향으로 접어줍니다. 접었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U자형 고리형 부분을 한 바퀴 꼬아줍니다. 꼬았죠? 꼬은 상태에서 2개의 고리를 안으로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매듭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서 좀 더 안전하게 여기서는 물리치 매듭이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 가닥을 겹쳤습니다. 고리를 앞으로 당겨주면 하트 모양이 되겠죠. 하트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2개를 똑같이 동일하게 포개어 준다는 거죠. 포개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고리를 한 바퀴 꼬아서 2개의 고리를 덮어주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여기에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려면 짧은 가닥을 한 매듭을 해주면, 옥매듭을 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옥매듭은 추가입니다. 추가 안전장치였죠. 불리치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나무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통나무 길이가 굉장히 길죠. 들 수는 힘들 때 끌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꽃매듭을 합니다. 계속 꼬아준다는 얘기죠. 나무의 3분의 1 지점입니다. 3등분 했을 때 3분의 1 지점, 다시 3분의 1 지점에 한 매듭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한 번 더 중간에 한 매듭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미끄럼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나무가 무겁고 굉장히 길 경우에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는 꽃매듭을 해줍니다. 꼬아준다는 얘기죠. 꼬아주면 되겠습니다. 당겨주시고요. 3분의 1 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3분의 1 지점에 한 매듭을 해줍니다. 한 매듭이죠. 그래서 당기거나 위로 당겨 올리거나 지면에서 당길 때 좀 더 안전을 위해서는 한 매듭을 한 번 더 해주면 미끄럼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주면 되겠습니다. 통나무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표지판을 묶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생을 반으로 접었죠. 반으로 접어서 말뚝에 연결합니다. 최대한 당길 수 있을 만큼, 사람의 손으로 당길 수 있을 만큼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 고리 부분을 그림과 같이 수평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이용해서 반대편에 집어넣죠.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다시 넘겨주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반생 끝부분을 조금 길게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맞추면 이게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신호를 가지고 반생을 조으면 이 나무를 어느 정도 파고들겠죠. 어느 정도 파고들어야 이게 뭡니까? 고정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남은 부분은 접어서 아래로 향하게 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가 됐죠.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반 하강과 벽체 작업 시 사용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하강 방법이죠. 문트 히치 방법입니다. 초보자는 굉장히 위험성이 따릅니다. 해서 초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로프를 한 바퀴 돌립니다. 이 작업 형태가 슈퍼가 앞에 붙습니다. 접두사로 슈퍼 민트 히치 방법입니다. 초보자들이 사용하는 100kg 힘을 가한다면 이 방법은 2분의 1, 다시 말해서 50kg의 힘이 작용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반인 하강시 또는 벽체 작업 시 사용하는 문트 히치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사용하기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뒤로 한 바퀴 돌립니다.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앞 접두어 슈퍼가 들어갑니다. 슈퍼 민트 히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이 로프가 U자 고리형이죠. 뒷면에 하나 있고 앞면에도 하나 있습니다. 앞면이 있고 뒷면에 있으면 제대로 된 작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로프는 지금처럼 일자 형태라야 됩니다. 엇갈리게 되면 조임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작동이 잘 안 되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걸 제외하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애용하는 방법, 초보자들이 사용하려면 한 바퀴 돌려서 카라비너에 결속시키면 되겠죠. 반드시 이 11자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평형 상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엇갈리게 되면 작동이 안 되겠죠. 슈퍼 민트 히치 방법이었습니다. 앞서 지적했다시피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조정하는 힘이 2분의 1로 감소됩니다. 100kg 힘으로 오른손으로 버티던 힘이 이 슈퍼가 들어감으로써 50kg만 버티면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퍼가 들어감으로 했어요. 슈퍼 민트 히치 방법이었습니다.